그리고 이제 CEO가 되면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앉아도 떠오르고 일어나도 떠오르고 뭔가 걸어다녀도 떠오르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많은 오프라인 모임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계약을 맺기도 하고 사람들과 토론하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면서 뭔가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라요. 근데 사실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템이 과연 돈을 벌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실 크게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 아이디어가 우리와 관련된 우리의 그 맹목적 그 궁극적인 비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인지 아닌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표철민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28살인가 7살인가 그래요. 사업 경력 10몇 년, 12년인가요? 중학생 때부터 사업을 한 친구입니다. 위자드 그죠? 위자드 그 처음에 그 뭐죠? 개인용 포탈 만드셨던 분 중에 하나죠. 도메인 장사하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얼마 전에 취업 공고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 구인 공고를 냈더라고요. 위젯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서 위젯이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웹 2.0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B2B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당장 B2B로 돈이 돼. 당장 B2B로 뭔가 돈이 하고 있어. 대행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뭔가 하청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부연들. 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퇴근 시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회사를 만든 이유가 뭐지? 우리 비전이 뭐였지? B2C를 하려고 서비스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업체들의 하청을 하고 있네. 다시 되돌아야겠구나 생각해서 B2C로 다시 한번 전환을 합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돈을 벌어야 된다는 절박감이 그런 아이디어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아이디어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하는 그 궁극적인 방향에서 이탈되도록 만든 아이디어들이었던 거죠. 그게 또 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저희도 저희가 이제 TNM 미디어라고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는 TNC라는 구글에 팔려간 회사의 자회사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리고 TNC가 구글에 팔려가고 난 다음에 독립으로 해서 TNM, 테트M 미디어라는 회사로 분사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니까 6명짜리 회사예요. 6명짜리 이제 10명짜리 정도 돼서 이제 광고 대행하고 마케팅 대행하고 블로거들 뭔가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뭐 대행하고 있고 미디어 역할은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먹고 살 수는 있어요. 2년 정도 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만들어집니다. 6명 먹고 살고 10명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들어올 때쯤 심각하게 공동 대표와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거 하려고 이거 하나? 이거 하려고 우리가 이 사업을 벌이는 건가? 그냥 우리 월급 받아가려고 이거 사업하는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서로에게. 그래서 작년에 뭔가 레퍼런스를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올댓이라는 그 SKT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100개를 만들어내서 45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이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투자를 받고 나서 우리가 결정한 거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대행 사업과 뭔가 잘못되고 있는 마케팅, 흐름이 잘못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일단 스탑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개발해야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라는 걸 준비했어요. 지금 그 준비 단계인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수익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우리 비전과 별로 맞지 않는다고 제껴버리고 비용 구조가 나가고 있는 개발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더 회사 분위기를 좋게 만들더라는 거죠. 회사가 뭔가 단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뭔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잖아요. CEO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면 자꾸 이제 남을 시키는데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가급적이면 혼자 해버리는 겁니다. 혼자 하고 뭔가 증명이 될 것 같고 되면 그때 돼서 뭔가 하지만 가급적이면 남들한테 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CEO가 되거나 또는 CEO를 누군가 보좌해야 된다거나 했을 때 아이디어 전체가 아이디어를 막 육성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아이디어가 원래 더 많은 겁니다. 필요한 아이디어보다. 그런 것들 주의하시기 바라요. 자, 이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소비자를 속인다거나 나를 과대 포장한다거나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 알고도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뭐 상장을 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상장을 하다 보면 우회상장 편법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대기업은 자기네들 비자금 통로로 니네 기업을 이렇게 우회하게 하고 싶다. 이런 제안까지도 들어와요. 작은 기업들이 사실 5억, 10억짜리 제안이 들어왔을 때 영혼을 팔아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팔 수도 있죠. 그게 꼭 뭐 약간 편법이지만 완전히 불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완전히 불법이 아닌 상황인데 내가 보기에는 되게 깨림칙해요. 근데 그걸 해야 된다면 나중에 꼭 반드시 그 대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그 블로그 관련된 광고 사업을 하는데요. 블로거들에게 파워블로거나 뭐 유명한 블로거들 이렇게 광고 플랫폼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광고를 수주하고 대행 사업을 합니다. 그 광고를 대행을 해주는데 광고가 광고주로부터 들어오면 그냥 그 블로거에게 광고를 실어주면 되잖아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영업하는 게 좀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블로거들이 자기 매체잖아요. 1인 매체이기 때문에 광고에 되게 민감해하는 거죠. 여기에 저희 쪽에 건설 광고가 들어옵니다. 분양 광고가 들어요. 분양 뭐 어디 신도시에 뭐 몇 평짜리 뭐 몇 가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로거들한테 실어달라고 와요. 이걸 두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들어오는 거는 대부업 광고 있죠. 뭐 한 달 쓰면 공짜지만 그 다음부터는 45% 이런 거. 광고는 광고고 우리한테는 수입이 되지만 블로거들한테는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광고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은 벌어야겠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야 돼요? 당연히 싫어야죠, 그죠?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못 씻습니다. 차마 못 씻겠더라고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말이 그렇지 몇 억짜리 광고입니다. 그런 게. 한번 물량이 들어오면. 근데 이 조그만 회사가 몇 억짜리 광고 물량을 거부하기가 쉽겠어요? 한 번 들어올 때마다 몇 천만 원이고 그 연간으로 하면 몇 억짜리인데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게 만약에 돌아갔었더라면 많은 블로거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이탈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에 대한 보상이 그런 식으로 나왔겠죠. 내가 영혼을 파는 순간 그 사람들은 내 영혼을 팔고 있는 모습을 봤을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탈을 했을 겁니다. 지금 저희 파트너라고 하는 블로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편법과 불법, 탈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의 눈길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찾아오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하시려면 하세요. 하지만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반드시. 꼭 정의가 승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불법과 탈법을 아는 사람은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모 그룹사 회장님이 뭐 정치권에 이제 줄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보시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다 보실 겁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거룩한 거, 예. 거룩한 거가 있습니다. 거룩한 거. 세상을 바꾸고 우리 또 스티브 잡스 명언들 막 쳐다보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그죠? 그거 보면서 해요. 예. 근데 그 CEO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과 같이 뭔가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거룩해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거룩한 얘기만 하다 보면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럼 할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뭐 우린 거룩했으니까 괜찮아요? 거룩한 거는 생존한 뒤에 이 이야기에서 되게 많은 걸 의미합니다. 무조건 살아남아라. 일단 살아남아. 살아남는 게 강한 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거짓으로 살아남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탈법과 불법과 잘못된 영혼을 파는 짓으로 살아남으면 결국엔 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살아남는 게 집중하고 살아남는 게 또 집중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위기 상황이 한번 닥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3명이 시작했어요? 또는 4명이 시작했어요. 4명이 시작하면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씩 뭐 벌어간다고 월급을 받아간다고 치고요. 또는 거기에 2배 정도의 뭐 4대 보험이나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임대료가 한 또 몇백만 원 붙겠죠. 자, 그렇게만 따져도 여러분들 한 달에 쓰는 돈이 4명이서 한 달에 쓰는 돈이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쓰게 될 거예요. 이런 계산 해보셨어요? 그렇게 쓰게 됩니다. 사업이라는 게. 쓰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벌 수 있는 돈이 있을 거니까 아주 간단한 계산식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내가 계속 매달 써야 되는 고정 비용이 있는 거예요. 계속 사라집니다. 계속 사라져요.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벌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돈을 벌 거예요. 근데 그게 6개월 후에 버는 상황이 와요. 또는 1년 뒤에 벌어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 자본금은 바닥이 나기 시작하죠. 또는 월급을 주기 힘든 상황으로 오죠. 근데 월급까지 손을 대는 상황이 오면 사실 여러분들은 거의 실패의 악순환에 딱 빠지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데스밸리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뚝심 있게 이겨나간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뚝심 있게 이겨나갑니까? 돈이 안 벌리는데 돈은 계속 나가야 되고 임대료 차압당하면 뭐 임대료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장난 아니에요. 건물주가 내쫓아냅니다. 그리고 막 밤새 있었으면 의자를 막 끄집어내고 막 이래요. 이런 상황도 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이 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는 이 비행기를 기억하세요. 왜 비행기를 기억하느냐. 저한테 얘기해줬던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자금이 점점 모자라가고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 점점 안 나오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건 많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은 점점 없는 상황이 진짜 그야말로 데스밸리에 딱 봉착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을 내려라. 기술을 내려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비행기가 가는데 연료가 떨어졌다. 돈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연료가 떨어졌는데 그럼 당연히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바람에 따라서 흔들흔들 할 거고 양력을 받지 못하고 추진력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점점 내려가겠죠. 그때 많은 기장들이 흔들죠.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하고, 그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궁극적으로는 망하죠. 궁극적으로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한 번에 어차피 망할 거라면, 어차피 추락할 거라면 우리가 마지막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마지막 시도는 사실은 우리가 추진력이 없을 때 한 번에 추락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양력을 얻기 위한 기술을 내려서 양력을 얻기 위한 추진력을 얻는 그 과정, 고통스러운 추락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 또는 아주 근사한 사무실이었다가 아주
엉성한 사무실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 또는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 우리 조직원들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을 다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남겨놓고라도 모든 것을 잘라내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게 기술을 내려다가 되는 겁니다. 기술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내려가겠죠. 그리고 막판에 기술을 올려야겠죠. 막판에 충분한 양력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스럽게 죽을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 추락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막판에 당겨서 올라갈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긍정적인 결과고요. 떨어졌으면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몇십 분 후에는 자동으로 떨어져 있게 되니까. 그래서 판단, CEO의 판단이라는 건 되게 냉혹하고 되게 고통스럽고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결단, 그죠? 위기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위기 상황 없이 그냥 창업해서 잘 나가면 뭐 이런 얘기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꼭 한번 이 비행기 그림이 떠오르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주저없이 과감하게 기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잘 다니던 외국계 회사, 야후코리아, 되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망해가는 회사 같이 보이지만 직원 입장으로 다니면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국내 최고의 복지 수준과 저는 또 뭐 연봉도 많이 받았고요, 인정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할 일도 있었겠죠. 그 안에서 굳이 왜 그걸 뛰쳐나왔냐? 처자식도 있는데 왜 뛰쳐나왔느냐? 뭔가 저는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의 이상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이 조직 안에서 하기가 힘든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나왔겠죠. 근데 이제 나와서 되돌아보면 항상 후회돼요. 예전에 그 안정적인 느낌.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설득의 과정이어야 되는데, 이 자기 설득의 과정은요, 평생 갈 수밖에 없습니다. CEO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순간, 이거는 항상 아침마다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아침마다 한 번씩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없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는 그렇죠? 내 인생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낭비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은 누군가의 인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교수님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닙니다. 친구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깨닫고 내가 내 스스로를 아침마다 설득할 수 있어야 CEO를 할 수 있고 창업가가 될 수 있고 기업가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작은아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내가 왜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 강의가 좀 더 나은 강의가 될 거예요. 아직 실행하지 않은 일로 유명해질 생각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당장 실행하면서, 실행만이 정답이라는 것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